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날이 조금 흐리고요. 현재 27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주말에도 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되기 더울 건데 적당히 빨리 이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민들은 이 추위도 괴롭지만 더위가 더 괴롭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더위에 참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근데 요 며칠간은 선선해서 잘 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있었던 너거튜브 앞에 집중시 한번 최종적으로 참여자 명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사진들입니다. 자, 어제 김인성 고문님, 이명수 변호사님, 고명수님, 홍연주님, 김인숙님, 이명자님, 과천의 안재아님, 유재봉님, 킹콩님, 태미님, 행자님, 권정동님, 손자영님, 백일리님, 그리고 김선란님, 그리고 인천의 김대중님, 강화의 정연승님, 강원도 권혁선 지부장님, 충북의 권옥원님, 충남 천안의 김준남님, 오후에는 이종배님, 김경림님, 이정수님, 김을태님, 왜 시연이 파악 안 된 분도 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저것도 끝없이 싸워가는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이 어떤 싸움을 할 때는요, 그 싸움에서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마음을 비우고, 그래,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그럼 너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비울 때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는 저 싸움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신적인 템포를 좀 길게 해서요, 호흡을 길게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오후 3시에요. 너거튜브 2차 공판이 있습니다. 그 2차 공판에 나중에 따로 통보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1700 수십 명이 이 소송 원고로 10,000원씩 내고 참가하셨죠. 그분들은 다 법정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0여 명이 소송의 대상자, 소송을 낸 원고면 그 소송을 낸 원고들은 다 법정에 올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금요 칼럼에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우리는 투가면 정치를 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이 상황이 정치인 때문이다라고 탓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정치인이 먼저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국민들 수준도 만만찮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투기하고 코인 등을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하고 상류층부터 다 하잖아요. 상류층이 더 열심히 하죠. 도박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부를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안 되는 밑에 층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회 기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행편이 안 되는데 외제차 타고, 외제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서민 사는 동네 다세대 주택에도 곳곳에 BMW, 이 벤처, 아우디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할부로 외제차, 리스로 외제차를 수도 없이 탑니다.
그것뿐입니까? 백화점에서 행편 안 돼도 전부 명품은 몇 개씩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이 투기로 벌어들여서 하던 짓거리를 중상층의 상층이 흉내내고, 중산층의 중층은 또 중상층 상층을 흉내내고, 중산층의 하층은 중상층 중층을 흉내내고, 하류층은 중산층을 흉내내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한마디로 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 베벌렌의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 딱 연예인들이 유한계급이잖아요. 그 뭡니까? 돈 많은 자들 불러면 가지고 예? 광대로서 그야말로 예? 얼쩡거리고 광고 따고 그러면서 시간 남은 연예인들 부동산 사고. 저는 연예인들을 별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회에 홀리는 걸 보면 온통 인스타 안 하는 거 없잖아요. 연예인들 남녀 중에요. 거기서 지가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오마카세를 먹고 그리고 또 이 호캉스를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생활하고 이런 모습들을 연예인들 또 저거 집 이 강변의 럭셔리 하우스를 자랑하고 연예인들이 거짓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거짓 하니까 학원 강사도 따라합니다. 정치인들만 하고 싶은데 참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부 그렇게 가니까 젊은 애들이 20대 30대들이 한번 보세요. 걔들은 연예인도 아니고 일타 강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연봉 한 2, 3천만 원 받아서 3, 4천만 원 받아서 사는 것들이 그것들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5월까지 2만 명이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 2만 명이 젊은 애들이 그야말로 파산을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2030이 2만 명이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파산 신청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냥 남 돈 빌리고 은행 돈 떼묻고 금융기관 돈 떼묻고 투기하고 도박하고 그리고 사치 향락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중적인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휴가는 여름에 휴가 한때 가는 거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나이대 연배 위에서 저까지 보면요. 그 다음에 평생 명품 하나 지니지 못하고 살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거의 잘 하지 못하고 살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평균 이 자산이 4억 4천만 원에서 부동산이 하락되니까 순자산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얼마 전에요.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1인입니까? 뭐 가구당입니까? 라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대할 때마다 내 속이 터지는데 가구당이에요. 가구당. 순자산 개념은 전부 가구당이에요. 이 나라의 1%가요. 29억 2천만 원으로 순자산입니다. 0.1%는 72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 29억 2천만 원 있는 사람도 58만 6천 명 있대요. 아니 56만 8천 명 있대요. 그래서 이 나라의 상위 10%라고 해봤자 9억 2천만 원이고 상위 5%가 13억 4천만 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참 이런 것도 외워야 되니 이 나이에 할 짓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솔직히 다들 별 돈 없어요. 상위 10%가 제일 끝에 걸린 사람이 9억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상위 5%가 13억 4천만 원밖에 안 돼. 순자산, 가구당.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요. 이런 식으로 소비지향으로 살아가고 과시지향으로 살아갑니다.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만 보면 한국의 전부 재벌집의 자식처럼 보이잖아요. 중세에도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했고 계몽주의 시대, 근대 시대에도 그런 고민들이 넘쳐났는데 21세기 한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고민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의 상황에 넘쳐나는 소비와 과시와 향락을 하고 소수를 전부가 추종하면서 그들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게 패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빚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장사가 안 되면 어느 시점에 빚을 안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버리는 건 또 무슨 심리입니까? 젊은 애들이요. 도저히 지수입에서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으면서요. 젊은 애들이 빚을 냅니다. 카드사에서 뜯을 만큼 뜯고 은행에 가서 얻을 만큼 얻고 그래도 안 되면 희망론을 얻고 햇살론을 얻고 정부에서 해주는 모든 수당들을 다 챙겨 먹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실업 급여까지 받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 다수가 썩어 문드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상태가 돼가면 나라는 망조가 들은 거예요.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 어쩌고 논란을 가지지만은 내가 좀 웃기는 게 학교에서 사교육 일타 강사 입시 이런 거 떠나서 인간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을 상대로 초중 고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친 적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리고 집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인간답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러니까 동물도 어릴 때 사회화 과정에서 그걸 시켜지 애미하고 일찍 떨어져서 사회화 과정을 받지 못하면 성격이 이상하게 되어서 평생 가죠. 하물며 사람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입시 문제를 쉽게 내고 안 쉽게 내고 사교육이 어떻고 지금 이런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저는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고 미국에 여러 개 주도 받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썩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몇 번 갔지만 그 속에서 미국 사회가 대체로 어떠하다라는 걸 알고 그 뒤에도 문헌 등으로 기사 등으로 또 자료 등으로 미국 사회의 실상을 굉장히 나는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미국 사회가 완전히 공정성이 붕괴되면서 끝났다는 거 보고 있어요. 오늘 보면 하버드 대학의 학장이요. 학교 학생들한테 어디 가서 하버드 대학생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당분간 입 좀 다물으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버드 대학생이라 하다가 잘못하면 H밤, 그러니까 H폭탄이 터진다. 하버드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 하버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서 미국 공정성을 지향하는 단체가 아시아 애들이 공부를 잘해도 흑인이고 이런 애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공부를 못하는 흑인들이 하버드 입학한다 소송을 냈어요. 그 자료에서 하버드 대학의 입시 자료 통계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 입학생의 44%가 기부금이나 하버드와 연결되어 있는 하버드 대학에 기부한 사람, 하버드 대학의 교수, 하버드 대학의 교직원의 자녀들이라는 44%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일반 합격률이 3%까지 떨어져 있는데 3%, 100명 원서를 내면 3명 붙는데 하버드 대학과 연결이 돼 있고 기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44%가 합격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의 이런 문제가 재판 과정에 증거 자료 제출로서 터져 나오니까 미국 내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미국 대학 교육이 썩어버렸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분분하고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지금 뉴욕 타임즈가 한 해 사교육비 26조 한국, 국어에 자기 자본을 출제를 한다. 볼룸버그 부잣집 자녀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한국 교육 본받자던 미국에서 킬러 문항 배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도 썩었다고 인정하지만은 미국도 개판 5분 전이니까 낱말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 상승의 아주 좁은 통로인 대학 진학에 있어서 하버드만 저렇게 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부터 미국의 상위권 한 100여 개 대학이 대부분 저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느냐. 거기에 스포츠 특기생으로 입학한 거, 또 각종 학교 다닐 때에 뭐 리더십으로 입학시킨 게 전부 동거래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망조가 들었다. 우리가 알던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 미국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없었을지도 몰라요.